It's hard. Pressure defeats this season at this stage. It's their worst Tottenham for 27 years. If you're having a bad run or you need something to go your way, they're just the perfect team to play. If you're Ipswich coming in, not won a game all season,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get a chance, you end up winning. Crystal Palace not won a game all season, who do you want to play? Tottenham.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스카이 스포츠의 두 인기 해설자죠. 캐러거와 네빌이 올 시즌 순위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시 보면 토트넘은 각각 탑4, 탑6에 들어가는 이런 팀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맨유도 보이네요. 맨유도 올 시즌 정말 최악의 시즌인데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로 지금 21세기잖아요. 19세기 이후로 가장 홈 패배가 많은 시즌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 맨유보다 토트넘은 지금 성적이 더 순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건데요. 현실이 정반대라는 건데 리그 15위까지 처진 것도 처진 겁니다만 최근 9경기만 떼놓고 봤을 때 무려 리그에서 18입니다. 강등권이에요. 9경기에서 승점을 5점밖에 못 따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행보를 좀 가고 있는데 이번에 에버튼전 좀 졌습니다. 이번 시합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부상자가 많은 것은 뭐 여전하고 여기에 솔라키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졌고 추가로 존슨도 지금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벤 데이비스가 일단 선발 복귀를 했고 히샬리송이 돌아와서 후반에 이제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좀 양해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이번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그간의 고집을 꺾고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4-3-3, 내지는 4-2-3-1 이런 포맷을 갖고 경기를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번 시합에서는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 그레이 이 3명을 3백으로 세워놓고 처음으로 이 3백 축구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버튼전에 대한 어떤 그 승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좀 전력이 많이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이제 고민 끝에 내린 결말일 텐데 문제는 이게 더 안 좋았습니다. 자, 5백 기반으로 이제 상대가 볼을 잡고 있을 때는 수비를 강화하고 또 자신들이 공격권을 갖고 있을 때는 포로가 윙어처럼 올라가고 이제 그레이가 오른쪽 백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포백 형태로 약간 좀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전술 구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선수들 간에 잘 약속이 안 돼 있고 특히 중원에서 아주 많은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을 하면서 좀 어려운 시합을 했습니다. 결국 대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를 안 보시고 스코어만 보시면은 한 골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전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3이 일찍 됐고요. 그리고 2골 막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코어 보정 골 세탁하는 느낌의 그런 스코어 보드가 나왔지만 어쨌든 경기 내용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거. 이쯤에서 작년에 에릭 다이어가 그 미넨 가가지고 했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 훈련을 하나도 안 한다. 콘테 감독 때랑 다르다. 콘테 감독이 전술적인 세부 디테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준비를 많이 했고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적인 훈련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시 회자가 되면서 야 다이어가 맞는 소리를 했었구나.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고지경까지 갔으니까 참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특히 에버튼전은 상대 물론 원정이긴 했지만 에버튼도 강등권에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내려가 있는 팀이고 토트넘하고 승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7점 차였거든요. 꼭 승점을 따는 게 필요했는데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서 승점 무려 4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경기 엉망이었고요. 당연히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도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풋볼 런던 월드 이렇게 4개 매치 평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클루셉스키입니다. 골도 넣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좋은 패스를 많이 줬었고 평균 6.8점 받았고요. 전체를 통틀어서는 마이키 무어 선수가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긴 시간은 안 뛰었지만 사실 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돌파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히샬리송 아래쪽에서 배치가 되면서 마이키 무어가 들어가서 이제 왼쪽 윙어로 활약했었는데 그 위치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7.8점, 7.8점, 평균 7.5점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역시 센터백 콤비고요. 드라구신과
그레이. 예. 워낙 실점도 많았지만 좀 미스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낮은 승점이 바로 마음 아프게도 손흥민 선수입니다. 익스프레스에서 3점 줬고요. 스탠다드 5점, 풋볼 런던과 런던 월드에서는 4점씩 줬습니다. 좀 근데 솔직히 이번 경기의 평점에 대해서는 저는 네, 추가적으로 감쌀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번 경기만큼은 네, 아쉬움이 좀 큰 그런 경기였고요. 근데 무어가 좋은 평점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루크무어에게 높은 점수를 줬는데 근데 이 짧은 활약을 통해서 현지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루크무어 선발 써라, 손흥민 선발에서 빼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FA컵 오버리그 팀 테머스하고 할 때 그때 정말 무어가 부진했잖아요. 선발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연장전 뛰었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 줬고요. 첫 30분 동안 3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 픽포드에게 2차례 막혔다. 첫 골 기회는 타르코스키의 슈퍼 태클의 저지가 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적어도 한 골은 넣어줄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였다. 뭐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5점이 이날 받은 가장 높은 평점이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히샬리송에게 실점 줬습니다. 녹슬어 보였지만 친정팀 상대로 골을 넣었다. 히샬리송의 복귀는 솔랑키가 훈련 중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토트넘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근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골 세탁을 좀 했는데 이 친구가 톱도 아니고 뭔가 윙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플레이메이커도 아니고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선전이 필요하고 자, 마이키 무어에게 8점 줬습니다. 멋진 딥크로스로 히샬리송의 골을 도왔다. 쿨루세스키의 골 빌드업에도 관여했다. 야, 쿨루세스키 골 빌드업에는 손흥민도 관여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주니? 대한 쿨루세스키에게 7점 아름답게 터트린 만회골로 토트넘의 희미한 희망을 안겼다. 굉장히 인상적인 로빙슛이었죠. 네. 안토닌 킨스키 7점. 연이은 세이브로 골차가 벌어지게 놔두지 않았다. 발밑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장면 실수가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최소한 2골을 막아냈죠. 아주 선방쇼 덕분에 어쨌든 끝까지 토트넘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그레이에게 4점. 3백의 오른쪽 센터백이라는 새로운 역할. 그러니까 그레이는 나이도 어리지만 팀이 워낙 지금 뭐 아작이 나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정말 많은 포지션 뜁니다. 이 새로운 역할에서 20대 선수가 힘든 오후를 보냈다. 네,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자, 라두 드라구신 3점. 에버튼의 추가골 장면에서 은디아에게 무너졌고 공을 자주 오래 소유했다. 머리 부상으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피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됐는데 후반에 계속 있었어도 후반은 무실점했잖아요, 토트넘이. 후반에 실점했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구신이 선택이 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불안불안해요. 예. 자, 런던 월드 손흥민에게 4점 줬습니다. 전반 23분 콜리셉스키가 완벽하게 떨궈준 공을 받았을 때 골을 터뜨렸어야 했다. 반박할 수가 없네요. 자, 제임스 메디슨 4점. 경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얘는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칠 만한 기회 자체를 잡지 못했으니까. 예. 파페사르 4점. 파페사르가 얘는 제가 볼 때는요, 디렉션을 좀 명확히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뛰기는 엄청 뛰는데, 전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에버튼의 선제골 빌드업 과정에서 엉터리 패스로 골을 빼앗겨 빌미를 줬다. 자, 마지막으로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 줬고요. 초반 몇 차례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주저하다 놓쳤고 다음 찬스는 너무 낮게 골키퍼 정면에 찼다. 그 밖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마이키 무어 여기도 7점. 막판에 까메오 같은 활약. 네, 엄청난 크로스로 히샬리송이 골을 도우면서 프리미어리그 첫 도움을 기록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은 포로 쪽 수비가 약해 보인다. 이거는 뭐 하나만 한 얘기고요. 하나 더 있었죠.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네, 익스프레스. 여기가 손흥민 선수에게 3점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지었었나 봐요. 네. 자, 피로 누적이든 뭐든 간에 워딩이 센데? 대한민국 에이스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자, 전반에 동점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 정면에 안기고 말았다. 자, 마이키 무어 여기도 7점 줬네요. 어린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선발 명단에 더 자주 포함되어야 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네, 굉장히 호평을 좀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럴 만한 기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수비 쪽의 평점이 정말 안 좋고 공격 쪽도 뭐 대체로 좋진 않습니다. 그만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너무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이 팀이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좀 말이 안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좀 유로파 리그가 또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주중 경기 계속 있어요. 자, 이 난국을 부상자가 저렇게 세고 센 데다가 경기 일정은 계속 매주 주경기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떤 선택을 할지 포스트코 감독을 자르기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소식 나오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